파워볼에서 역대 당첨금 가운데 7번째로 많은 5억 5,970만 달러 잭팟이 터졌는데 행운을 거머쥔 주인공은 며칠째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복권국은 뉴햄프셔주 콩코드 남부의 리즈페리 마켓에서 파워볼 당첨 복권이 팔린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직 당첨금을 찾으러 온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복권 당첨금 수령 기간은 당첨일로부터 1년입니다. 일시불로 받으면 3억 달러를 챙겨갈 수 있고 30년간 연금 형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권을 판매한 리즈페리 마켓 주인은 7만 5천 달러의 보너스를 받습니다. 복권국 관계자들은 고액 잭팟이 터질 경우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는 당첨자가 한동안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5일 플로리다 지역 템파 인근 포트리치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판매된 4억 5천만 달러짜리 메가밀리언스 복권 당첨자도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지독한 독감 바이러스가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독감 환자 수가 급증하고 지난 12월 말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해 12월 독감으로 사망한 65살 이하 환자 수는 27명으로 이는 2015년 독감 사망자 수 3명에 비해서 대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5일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에서는 7살 된 소년이 독감으로 숨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65살 이상은 독감에 걸려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를 집계하고 있지 않아서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는 추산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병원 응급실이 독감 환자로 초만원을 이루고 약국엔 감기약이 동나는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올해 독감은 목감기와 함께 전신이 아프고 101도에서 105도까지 올라가는 고열을 동반하는 게 특징으로 이로 인해 어린이와 노인 환자 등 독감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2020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어제 윌셔와 산타모니카 블루버드에 위치한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75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세실 B 데밀 평생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미투 캠페인을 지지하는 뜻을 지닌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윈프리는 시상대에 올라 성희롱 피해 여성을 대변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윈프리는 오랜 시간 남성들의 힘에 대항해 진실을 전하려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맺었습니다. 윈프리의 수상 소감 이후 참석자들은 기립박수로 호응했고 윈프리가 2020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지지글이 SNS에 확산됐습니다. 유명 여배우 메릴 스트립은 윈프리가 대선 출마를 염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대선 출마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NBC는 트위터를 통해 윈프리의 수상 장면과 함께 미래의 대통령에게 존경을 이라는 메시지까지 게재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종합회관 개관이 꾸준한 모금과 한국 정부 지원으로 초읽기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재외동포재단은 오늘 오전 LA 총영사관에서 한국 정부의 오렌지 카운티 한인 종합회관 지원금 27만 달러를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가 지난해 신청한 한인 종합회관 매입 계획이 승인된 데 따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다음에 오시 한인회에서 이제 그 조건 충족을 시켜야 되는 조건을 충족을 시켜 주셨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오케이 그러면 조건이 충족됐으면 뭐 이거 더 끌 필요 없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종합회관으로 탈바꿈할 건물은 한인회관 맞은편 9,876 가든그로브 블루버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7,800 스퀘어핏 규모로 매입가는 197만 5천 달러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는 지난해 10월 26일 에스크로를 오픈했으며 매입은 다음 달 29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재단을 다시 만드는 것보다는 한인회에서 관리하고 또 한인회에서 모든 일을 좀 하다 보면 큰 문제가 없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일단은 건물이 조성이 된 다음에
일이 되겠지만 현재 생각은 한인회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을 겪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의 매입과 관련한 총 사업비는 217만 5천 달러가 소요되며 오늘 현재까지 161만 달러가 모금된 상태입니다. 내일부터 라스베거스에선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 CES 2018이 열리죠. 삼성전자는 올해 스마트시티라는 주제에 맞게 세계 미디어들에게 신기술을 미리 선보이고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대화를 지지하고 핵무기 금지에 노력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밖에 간추린 소식 조민정 기자가 전합니다. 2018년 라스베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전자기기 박람회 CES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전자가 7일 삼성 퍼스트룩 2018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300여 명의 미디어를 초대해 마이크로 LED 기술을 적용한 146형 모듈러 TV 더월과 AI 고화질 변환 기술이 탑재된 85형 8K OLED TV를 공개하고 미래 스크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 데이브 다스 상무는 삼성전자 AI 고화질 변환 기술로 사용자들은 지상파, 케이블, 위성, 텔레비전 등과 관계없이 저해상도의 영상을 고화질로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의 시청 경험에 장애가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장 한종희 사장은 앞으로 인공지능, QLED 등 삼성의 차별화된 기술을 접목해 소비자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8일 바티칸에서 연례 외교정책 연설을 통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대화를 지지하고 핵무기 금지에 노력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외교관들과 만난 신년 행사 연설에서 세계가 현재 갈등을 극복하고 상호 신뢰를 더하는 것과 한반도에서 대화를 이어가려는 모든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뉴욕과 독일 베를린, 영국 런던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바지를 입지 않고 지하철을 타는 일명 노팬츠 서브웨이 라이드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보스턴과 필라델피아, 워싱턴 DC까지 북극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미동부에서 많은 시민이 동참했습니다. 이 행사는 15년 전 뉴욕에서 코미디 단체 임프루브 에브리웨어 주최로 시작됐습니다. 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겨울 코트, 모자, 목도리 등 상의는 입어도 되지만 바지는 벗고 무덤덤한 표정을 지어야 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영하 8도에 달하는 날씨에 춥지 않냐는 다른 승객들의 질문에 참가자들은 마냥 즐겁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유쾌함을 선사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 타워에서 오늘 오전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트럼프 타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전까지 거주해온 곳입니다. 이날 화재는 오전 7시께 맨해튼 5번 애비뉴 57번가에 있는 68층짜리 트럼프 타워 옥상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오전 옥상 한쪽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목격됐으며 소방관들이 옥상까지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여 불길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건물 옥상의 냉각탑에서 작은 전기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RKTV 뉴스 조민정입니다. 잠시 후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